네, 뉴스파이팅 1부 순서지요. 오늘의 핫 이슈 커버 스토리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방송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네. 뉴스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윤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뉴스가 계속해서 주요 뉴스 상단에 걸려 있습니다. 예. 법원을 습격해서 폭동이 일어난 것 역시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들에 많이 좀 언론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폭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야의 입장도 함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 장면 보셨죠? 봤죠. 어땠습니까? 이건 뭐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대혼란이라는 예.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잠시 좀 자세히 전해주시고 네. 먼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 됐죠? 맞습니다. 예.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 만이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예. 또 메신저 앱 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0명이 모두 구속 기소가 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현재 구치소에 있고요. 네.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 입소할 당시에는 구속 전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간이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신체 검사나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또 옷도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결 수용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용 번호를 발부받았고요. 정밀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게 됐습니다. 경호도 제한이 됐는데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게 그리고 구치소라는 그 장소를 고려해서 경호 수위를 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거죠. 네. 며칠 동안 더 받게 되는 겁니까?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나누어서 구속 기간을 나누어서 쓰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1월 15일에 체포가 됐으니까 오는 24일쯤에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검찰이 이후에 보강 수사를 거쳐서 다음 달 5일 전후로 해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 적부 심사를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그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다면 구속 만료 시한은 뒤로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대나 TV, 책상, 화장실 등 다 있는데 침대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자는 형태라고 하고요.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고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나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한 여야 반응, 여야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이 대표 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다라면서 이번 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뒤 신동욱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 차례로 나오니까요. 더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지법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법원 난입
폭력 사태 86명이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침에 뉴스들을 보고 조간 신문들을 봤을 때 이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모습이었습니다. 예. 많은 언론에서 난동, 폭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식이 19일 새벽 3시쯤 공유가 되면서 흥분한 지지자 300여 명이 폭도로 변한 겁니다. 예. 이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을 넘고 유리창 깨고 판사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YTN에서도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 대혼란인 상황이었습니다. 46명이 건조물 침입,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요. 전날 공수처 차량 방해 등으로 연행된 40명을 더하면 이틀 동안 모두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즉시 검사 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서울 서부지검에 꾸리고 주요 가담자들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향후 중형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서 경찰의 대처가 처음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상이 가능했던 일 아니었냐 이런 예.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한 지 11분 만에 경찰이 대거 투입되면서 진압이 시작됐는데 예. 사실 이미 윤 대통령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직후부터 예. 집회 분위기는 과열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따른 소요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 인근에 소수의 경찰력만 배치해서 난동을 초기에 저지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불법 폭력 사태 부추기는 자 관용 없이 처벌해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촉구한 상황이고요. 유튜브 채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인터넷 게시글이 이번 사태의 과격성을 더 키웠다라는 네.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을 했는데 특히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 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좀 관심을 많이 끌고 그게 결국 조회수로 드러나고 조회수는 또 채널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풍토 또한 하나의 원인이자 문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태에서도 부정선거론을 주창하고 저항권 행사를 주장한 게 이런 유튜브의 구조적인 특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책 마련이 지금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시위대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윤 의원이 그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부 시위대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고 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건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윤 의원의 발언이 시위대 사이에 공유돼 훈방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이후 습격과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네, 윤 의원의 입장은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발언이지 이후에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라면서 윤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크게 놀라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라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경찰도 강경 대응보단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고 하고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도 혹시 이런 지지자들을 자극한 것은 아닌지 그렇죠. 늘 이런 그런 이야기가 비판 나왔죠.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입장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현안 질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에 따른 피해 규모 그리고 대응을 비롯해서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법사위 현안 질의에. 그리고 행안위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공수처의 구속 뒤 첫 소환 조사에 지금 응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앞으로 이어질 공수처 조사에도 응할 의사가 없다 이런 점을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공수처는 오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예.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 인치 그러니까 조사 장소로 강제로 데려오는 걸 말하는 예. 거죠. 그렇게 조사도 가능합니까? 그게 그 규정에는 없지만 예. 판례로서만 인정이 된다고는 해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예. 일단 공수처가 언급한 판례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인데 당시 대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판례에 따르면 강제 인치를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다면 좀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예. 강제 인치 혹은 구치소 방문 조사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수처 수사에 이어서 검찰도 또 수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남은 20일 동안 반반씩 나눠서 조사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네요. 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취임식이 열린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특히 이 경제 관련 행정명령이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조치가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미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해 왔기 때문에 관련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 관련해서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인데 네. 불법 이민 차단 관련 조치가 유력하다고요? 맞습니다. 1호 행정명령에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비자 등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남부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전면적으로 막는 동시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가 행정명령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세 조치 좀 자세히 풀어주실래요? 중국,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중국의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좀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점들이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보편적 관세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잠깐 그 개념 언급을 좀 해드리자면 보편적 관세라는 거는 기존 관세와 무관하게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에 일괄적으로 기본 1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런 중대 조처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와 관련된 상징적인 조치가 취임 첫날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세 확대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받을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점을 많이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세 관련 행정명령들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취임 첫날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멕시코를 택한 건 뭐 저렴한 인건비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멕시코에 25% 관세가 매겨진다면 앞선 이점을 상쇄하는 거거든요. 또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현실이 될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던 중국산 공산품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판로를 틀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한국 제조업의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전국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요.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점인데 여야 의원들이 일단 미국으로 향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 이번 주라고 하기에는 당장 내일이네요. 취임식 참석하기 위해서 또 미국으로 향했죠. 네,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